고객님께서 개인 거래로 115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구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구해달라 그러더니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2시간 만에 구해오셨어요. 개인 거래로. 네. 엄청 크게 나왔네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뭐 13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4월에 물량이 풀려서 안정화 될 거라 하는데 안정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NMG 컴퓨터입니다. 오늘 조립 작업 해볼 거고요. 9070XT 고객님께서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구한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2시간 만에 구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고 그래픽카드만 고객님께서 개인 거래로 구매하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조립을 해볼 예정인데 7800X3D 그리고 메모리는 G스킬 고객님이 찍으셨어요. 다 대부분 G스킬 트라이던트 G5 네오 RGB 32기가 그리고 슈퍼플라워 파워인데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좀 다 슈퍼플라워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5090을 구할 수 있다면 5090으로 갈아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W짜리로 하시는 거고요. 쿨러는 AK620 메인보드는 아수스 텁게이밍 P650M 플러스 그리고 케이스는 DLX21인데 고객님께서 대부분 다 찍으셔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조립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CPU를 장착을 해야겠죠. 방향에 맞게 보시면 여기 홀이 있죠. 이렇게 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 2개 있죠. 맞춰서 살며시 얹혀 놓으면 되고요. 이거 내려주시고요. 이거를 슬슬 닫아주시면 위에 커버는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분리가 되니까 일부러 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모리 장착해야겠죠. 메모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2번, 4번 슬롯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넣고 한쪽 모서리부터 밀어넣고 다음 나머지 한쪽 모서리 똑같이 넣고 한쪽 모서리 그리고 여기는 슬롯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잘 장착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잘 장착이 됐으면 이제 SSD 장착을 해야겠죠. 먼저 SSD 나사 커버를 좀 분리를 해주시고 방열판이거든요. 조심히 힘주지 말고 천천히 흔들린다 하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니까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SSD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넣고 눌러주는데 눌러서 요거를 채워주는 건데 보드마다 조금씩 틀려요. 요게 방식이 좀 틀리기 때문에 나사로 조여야 되는 것도 있고 핀 방식으로 해서 눌러서 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있고 보드마다 또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를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은 사고예요. 스티커를 띄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써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있으면 열 전도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떼야지 정상적으로 열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스티커는 꼭 띄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CPU 쿨러 장착할 건데 쿨러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테이프를 꼭 제거해 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간혹 실수하거든요. 저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벤치 돌려서 이 온도가 이렇게 높지? 그러면 테이프 안 꼈구나 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바쁠 때 막 정신없을 때는 그냥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꼭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조립 완료되면 벤치마크 테스트를 꼭 해주시고 아니면 누드 테스트인 그러니까 쿨러가 분리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케이스 안에 그런 경우에는 누드 테스트 때 아예 벤치 윈도우 설치하고 벤치마크를 돌리세요. 시내벤치카드 돌려서 CPU 온도를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상하게 높다 싶으면은 이제 밑에 보호 비닐이 안 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끼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CPU 브라켓 설치를 해야 돼요. 저 CPU 쿨러 브라켓이죠.
그러면 조심히 뒷판 안 다치게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절대 누르거나 막 힘주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웬만하면 뭐 손으로 돌리는 수동 드라이버도 좋은데 전동 드라이버 좀 약한 거 쓰시면 돼요. 약한 거. 힘 좀 약하고 그냥 보시면은 좀 약한 게 느껴지시죠? 한 방에 안 들어가고 약간 버티다 들어가는 거 보면. 제가 이거 드라이버를 세게 안 잡아서 그래요. 세게 잡으면은 세게 조일 수도 있고 세게 확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힘을 빼고 그러고 잡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이제 장착을 해야지. 맞는 가이드로 장착을 할 거예요. 자, 에임 지금 딥쿨 제품이기 때문에 딥쿨 제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다. 네. 이렇게 맞는 제품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제가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나사를 아무데나 이렇게 놓는데 종이컵이나 아니면은 이건 바구니 같은 거 있어요. 낮은 거 플라스틱으로 된 바구니 같은 거에 종류별로 좀 이렇게 거기다 담고 보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막 굴러당기거든요. 네. 굴러당기다가 막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손으로 돌려줄 거예요. 손으로 돌려서 끼게끔 돼 있어요. 손으로 돌려서 껴주시고요. 총 4개죠. 이렇게 하나씩 돌려서 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사 조이는 방향이랑 똑같아요. 뭐 역방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사 조이는 방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켓을 얹어주는데요. 요거는 방향이 보시면 이렇게 잘못 꽂으면 또 안 맞아요, 저거랑.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돼서 요 구멍은 바깥쪽에 있는 구멍에 체결이 되게끔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넣어주시고요. 일단 요것도 손으로 체결을 할게요. 마지막에 드라이버로 살짝 힘주지 않고 힘을 세게 들이지 않고 고정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껴주고 굳이 뭐 사실 드라이버 안 돌려도 되는데 그래도 손으로 약하게 돌렸기 때문에 살짝 고정을 해주면 좋겠죠. 살짝 세게 말고 힘들이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튼튼합니다. 네,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면 브라켓까지 조립이 끝났고 이제 써멀 도포를 할 건데요. 뭐 만화에 펴바르는 사람 펴바르는 게 제일 좋다. 뭐 당구장 표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십자가도 있고 그냥 가운데다 짜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전 매번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냥 생각보다 써멀이 많지 않게 양이 이렇게 L자로 좀 짜주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써머리 이게 좀 끈끈하네요. 에이맥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끈끈하진 않았는데 좀 오래돼서 그런가요? 좀 많이 짰나요? 근데 이게 또 많이 짠 것 같기도 한데 해보면 또 삐져나오진 않더라고요. 잠시만요. 손님이 오셔서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번 수리건은 고객님께서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요거를 중고로 팔려고 하다가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전원이 꺼졌고요. 그리고 나서 전원은 들어오나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스피커를 껴봤거든요. 스피커를 꼈더니 비품이 6번 울리더니 재부팅이 되고 8번 울리고 그래서 뭐 메인보드 이상일 확률이 높아서 일단은 부품 교체 테스트를 다 해봤고요. 제가 갖고 있는 CPU를 꼽아도 안 되고 메모리를 교체해도 안 되고 그래픽카드를 꽂아도 안 되고 다 교체를 해봤는데 안 돼서 마지막으로 제 메인보드에다가 고객님이 갖고 계신 부품들을 다 장착을 해서 전원을 넣어봤더니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불량으로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컴퓨터를 저한테 구매하셨는데 이제 중고 기존에 갖고 있던 컴퓨터를 중고로 팔려고 윈도우를 깔다가 갑자기 불량이 나서 메인보드 불량이 나왔다.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특이하게 순행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어요. 1080 Ti인데 1080 Ti MSI 순행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고요. 중고 보드가 도착을 해서 중고로 구입을 한 보드가 도착을 해서 지금 조립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조립하는데 뭐 순서가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메모리 먼저 뺐다 그러면은 램 먼저 끼시고 SSD 먼저 끼셔도 되고, 아니면 가이드 먼저 분리해도 되고, 네, 뭐 그거는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사람마다 조금씩 뭐 다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정리하는 것도 좀 틀리기도 한데, 그거는 해보시면서 본인이 편하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막 케이스 선정리하고 하는데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계속 해봐요. 뭐가 깔끔한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깔끔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럴 기회는 많지는 않겠지만, 뭐 방법은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본인이 편한 대로 맞게끔만 잘 끼우시면 돼요. 네, 맞게끔만 잘 끼우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PU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좀 보고, 어렵지 않게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장착을 하시는 게. 이것도 밑에 선 정리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쩔 땐 저렇게 정리하고 어쩔 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네, 뭐 AK620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래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 비닐 꼭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제거하고 설치해라, 그런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맞게끔 잘 맞춰서 놓으시고요. 이제 나사를 조우는데 한 방에 막 다 집어넣지 마시고 양쪽이 좀 대칭적으로 좀 들어가서 써머리 잘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손이 떨려갖고 잘 눌리게끔. 네, 잘 눌렸죠? 네, 잘 눌렸습니다. 네, 잘 장착이 됐고, 커넥터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손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얇고 얇은데도 다 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손이 안 들어가니까 핀셋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네, 의료용 핀셋 쓰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껴져요. 이렇게 해서 잘 눌러주면은 쏙 들어갑니다. 일단 쿨러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놈도 보기 좋게 좀 빼놓고요. 말을 안 듣네요. 요게 지금 그냥 집어넣으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살짝 벌려서 하면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요 AK620 요 모델이 보니까 램 간섭이 없네요. 튜닝 메모리 꼽았는데 간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높은 편인데, G스킬 모델이 좀 높은데 간섭이 없는 거 봐서는 웬만한 메모리 간섭 없이 잘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손에 막 쥐가 나네요. 쥐가 나. 그래서 잘 꼽아주고, 선이 좀 안 보이게끔 하여튼 미리 정리를 해둬갖고 잘 숨겨지네요. 선이. 그리고 이제 맞게 높이 맞춰서, 이게 이쪽일 때는 이쪽으로 펜을 조금 이동해서 끼면은 좀 쉽게 껴지고요. 그러고 나서 반대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껴주시면은 되게 쉽게 체결이 됩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중앙으로 좀 맞춰주시면은 딱 알맞게 체결이 되네요. 높이도 딱 맞는 줄 알았더니 한 0.1mm 정도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빼서 살짝 눌러줘서 거기에 맞춰서 체결을 해주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딱 맞게 잘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1차적으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냥 선정리만 하면 돼요. 이제 뭐 하고 이제 누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드 테스트를 하고, 고객님 파워 슈퍼플라워 1000W 비쌉니다. 26만 원이었나? 엄청 비쌉니다.
소중하게 다뤄야겠죠. 좀 비싼 파워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드 테스트 하려면 또 그래픽 카드 장착해야겠죠. 이것도 소중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개인 거래로 115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구하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구해달라 그러더니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2시간 만에 구해오셨어요. 개인 거래로. 네. 엄청 크게 나왔네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뭐 13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4월에 물량이 풀려서 안정화 될 거라 하는데 안정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안정화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다 오르고 다 비싸지고 지금 뭐 9800X3도 뭐 물건이 없어갖고 막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다나와 검색해도 가격이 뭐 다 9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사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사실 뭐 예산을 맞게 측정하고 좀 넉넉하게 측정하고 돈이 좀 많다 써도 된다 하시면은 뭐 파워든 뭐든 다 좋은 걸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무리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예산이 넉넉치 않으면은 그래도 메인보드 뭐 사실 B850, B650 뭐 이러면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해도 사실 성능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희한한 게 싼 게 더 오래 써요. 거기 보면은 뭐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싼 게 오래 쓰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PU에 일단 누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꼽아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카드가 12VH PWR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저도 9070 처음 실물을 봐서요. 네. 그게 아니네요. 아니고 PCI 단자 2개가 들어가네요. VGA 단자 2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풀모듈러 파워 끼우실 때 이거 꼭 꽉 잘 끼우셔야 돼요. 간혹 파워가 이상해서 오시면 보니까 풀모듈러 파워에 체결된 게 좀 약간 헐겁게 체결돼서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꽉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꽉 체결을 하셔야 돼요. 저같이 손이 약간 떨리는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잡고 넣어야 되니까. 자, 이것도 제대로 체결을 해주시고요. 모듈러 파워에 장착할 때 뭐 여유가 있으면 한 칸씩 끼고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옆에다 그냥 붙여서 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되긴 되겠죠. 뭐가 이상이 있나?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가 못하나? 좀 여유 있게 써야 되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칸씩 껴서 끼시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 체결했고 그다음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화선을 체결을 해야겠죠. 24P짜리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 길이가 넉넉하네요. 그것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좌우로 잘 눌러주면서 일단 체결을 해주고요. 그래픽 카드에 파워도 연결하고 전원도 연결하고 아예 노드 상태로 윈도우 체험판 설치하고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까지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드 상태로요. 이렇게 하고 케이스 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NMC 컴퓨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연결선 종류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레고처럼 뜬다고요? 레고처럼 뜬다. 네. 아, DVI 말씀하시나요? 네. 예. 끼는 게 VGA나 아니면은 DVI 단자가 그렇게 이제 핀이 있는 거고요. USB 같이 비슷하게 생겨갖고 핀이 없는 게 두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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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게 DVI2 HDMI 단자가 있어요. 케이블이. 네, 있고 가격은 3,000원이에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고객님들 케이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 이제 DVI 한쪽은 DVI고 한쪽은 HDMI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걸 잘 모르시니까 뭐 레고 같이 꼽는 거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하니까 잘 알아들어야죠. 뭐. 잘 알아들어서 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잘 알아들어야죠.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원래. 대부분 대한민국 90% 이상이 컴맹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할까요? 자, 쇼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픽카드 윙 돌고 이지 디버그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도 연결을 해야겠죠? 네, 문제없이 잘 켜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품도 대부분이 정상인 거고, 아직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까지는 안 했지만, 네, 이 상태로 사실 케이스에 넣어도 웬만하면 뭐 문제없이 잘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윈도우 11 체험판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픽카드가 커서 지지대가 있어야겠네요. 근데 DLX 21에 기본적으로 지지대가 있긴 한데 한번 잘 맞춰서 껴봐야죠. 간섭이 없을래나? 고객님께 노드 테스트 잘 작동하는 사진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NMG 컴퓨터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부품이 노드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테스트 종료 후 꼼꼼하게 잘 조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네,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부품 도착해서 이제 조립 시작한다고 사진이랑 같이 보냈는데 고객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네요.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부품이 다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다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항상.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로 잘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엑스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엑스포 적용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엑스포 적용하고 네,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나 이런 XMP 같은 것들 적용하면 V램에 불이 오랫동안 들어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정상이면 딱 넘어가고 안 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니터 색깔이 좋네요.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갔네요. 네. 원래 AMD 계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초기 부팅할 때 좀 오래 걸리던데 금방금방 인식하고 넘어가네요. 이게 터프 게이밍 B650 플러스 모델이 좋은 건지, 뭐 인텔은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AMD가 항상 조금씩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넘어가네요. 가끔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빠르게. 그리고 본인이 조립했는데 실패해서 가끔 가져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 그 초기 부팅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은
케이스에 보면 스피커 같이 제공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스피커에 한번 연결해서 비품이 어떻게 나는지 그런 거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비품은 띡 소리죠. 네, 그래야 정상이고 띠디디 띠디디 나거나 띠디디디디 나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요거는 띡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스피커는 안 닿았지만 그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네, 윈도우 체험판 설치하고요. 네, 테스트 다 종료하고 케이스 넣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시네벤치랑 3D마크 테스트 다 하고 지금 케이스 선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에 고객님이 오셨어요. 고객님이 오셨는데 오랫동안 안 킨 컴퓨터인데 컴퓨터 안 켜진다. 그래서 점검해드린다고 하고 켰더니 작동이 잘 돼요. 윈도우까지 잘 진입해서 있는데 한 1분 정도 지났나 진입하고 그래픽카드 펜이 굉음을 내면서 돌다가 갑자기 화면이 나가요. 그리고 컴퓨터가 꺼져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빼고 내장 그래픽에다가 또 해봤더니 또 잘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문제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써멀 제도포를 해봤어요. 그래픽카드에 써멀 제도포를 하고 장착을 하니까 문제없이 잘 되고 3D마크라든지 그런 그래픽 테스트들을 좀 했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몇 번 껐다 켜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근데 잘 돼서 잘 해결돼갖고 기분 좋게 가셨고,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어요. 네, 그 시간이 좀 늦었는데 지금부터 좀 선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립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스탠드오프 자리 잡고 그래픽 카드 장착할 때 슬롯 마련하고 거기 남았는데 스탠드오프를 좀 잘 껴줘야 돼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M-ATX 사이즈니까 요 위에 3개 그리고 중간에 3개, 하단에 하나, 최하단에 하나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안 뺐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부터 제거하고 그러고 스탠드오프 체결을 할게요.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장난실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제거를 했고요. 스탠드오프를 체결을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석으로 제가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에서 껴서 사용하려고. 자석이 아니라 본드를 떡칠을 해놨어. 떡칠 살짝만 바르니까 자꾸 떨어져 갖고 한 3대 조립법만 하나씩 떨어져서 이번에 본드 떡칠을 해놨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봅시다.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잘 됩니다. 이게 자성이 있는 건데 좀 약하네요. 자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박아주고 밑에 있는 것도 빼서 바로 떨어져 버렸네. 에이씨, 배렸네. 에헤이, 배렸네. 네, 배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런 거 따로 파는 데 없나 이거? 있으면 혹시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편하네. 아니 이게 깊이가 너무 깊어갖고 좀 쓰기가 불편해요. 네. 깊이가 너무 깊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빼는 건 잘 빠지는데 낄 때 손으로 껴서 껴야 돼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저런 전동 드라이버에 껴서 쓸 수 있는, 아니면 이게 좀 깊이가 낮은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손으로 껴서 돌려야 돼.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탠드오프 2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여기하고 여기. 나사를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쓰기가 편해요. 네. 그냥 요게 자성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메인보드를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딱 하면 뭐 이렇게 막 딸려 들어오니까 엄청 편합니다.
네, 스탠드오프를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불편하게 여기도 아주 불편하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꼭 알려주세요. 여기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네요. 이건 잘 들어갔네요. 그래서 스탠드오프를 이렇게 체결을 딱 해주시고, 보면은 스탠드오프에 이게 구멍은 안 뚫려 있고 튀어나온 부분 여기 하나씩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워놓고 해도 여기 딱 메인보드 넣을 때 여기 딱 걸려갖고 딱 세로로 해도 안 떨어져요. 네, 그런 역할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자, 한번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들어서 여기 딱 걸리게끔. 네.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자리가 잡힌 거고, 여기 딱 걸리면은 나사구멍도 딱딱딱 맞아요. 네. 딱딱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딱 해놓고 엄청 편합니다. 자성이 너무 세갖고 약간 불편할 때도 있는데 자성이 이렇게 센 게 좋죠. 살짝 힘주지 말고. 아이고, 하나 떨어졌네요. 자성이 세서 금방 찾아냅니다. 자, 힘주지 말고 살짝.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대각선부터 조이고 없는데, 이게 딱 지금 뭐 부드럽게 맞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디 먼저 조이고 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 대로. 어만나사 박았네요. 오, 이거 아니네요. 맞는데? 너무 잘 들어가서 깜짝 눈이 또 안 보여갖고 맞네요. 어만나사 박은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도 체결해주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손에도 힘을 좀 빼고 있어야 부드럽게 막힙니다. 엄청 세게 때려 박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박아주시면 메인보드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저는 그래요. 이거를 끼고 마무리 선정리를 하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DLX-A11이 보드가 여기 끼는 데 있으니까 이 케이스에는 여기다 빼주는 게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맞춰서 꾹 눌러주면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기보다는 저 위에가 예쁘겠네요. 밀어 넣어줘서 여기 또 맞춰서 또 껴주고, 그럼 한 방에 딱딱딱 들어가죠. 이렇게 체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오디오 단자 저 끝에 있는 거 보면은 자, 위쪽이네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 USB. 자, USB 이쪽에 있어요. 좀 머네요. 멀지만 선이 보자, 막힌 데가 아래쪽. 그럼 또 얘는 이렇게 해서 딱 끼면은 완료가 됐고, 요게 후면팬 PWM인데 이 DLX-21 케이스의 팬 제어를 후면에서 해요. 그리고 요 톱게이밍이 보니까 PWM 단자가 밑에 있다 보니까 요 선을 밑으로 뺐어요. 밑으로 빼서 여기 PWM 단자에 맞게끔 딱 꽂아주면은 PWM 단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또 선을 좀 보자. 그리고 지금 총 파워 리셋, 파워 LED 그렇게 해서 총 단자가 3가지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파워 LED 꽂으실 때는 극성을 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잘 맞춰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리셋은 요 밑에죠. 밑에다가 딱 넣어주고, 파워는 바로 그 위에다가 맞춰서 딱 넣어주고 하는데, 아이고, 선을 여기로 빼버렸네. 여기로 빼야 되는데
다시 빼서 다시 하면 돼요. 네. 뭐 몇십 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빼서 넣으면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 머리가 헷가닥 해요. 헷가닥 해갖고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나중에 발견하면 뭐 다 분해하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죠. 따로 방법이 있나요? 리셋부터 이번에 꽂고, 자, 가는 대로 파워 LED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게 꽂아주고, 파워 그 옆에다가 파워 바로 꽂아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으면 이렇게 선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옆으로 이렇게 빼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많이 뺍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냥 밑으로 뺍니다. 그리고 블랙이라 선도 블랙이고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깔끔해 보여요. 깔끔한 게 아니라 깔끔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 선정기도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막 RGB 튜닝하면은 그 ARGB 펜에 선이 엄청 많잖아요. 뭐 9개 한 달아놓으면은 막 선만 기본적으로 18개에다가 2개씩 갈라져서 포트만 해도 36개인데 그 두꺼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놓고 두꺼운 파워선이나 이런 걸로 싹 깔끔하게 가려버리는 거죠. 몰라, 아무도 몰라. 엄청 깨끗해 보여. 누가 보면 선정 엄청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그 파워선 드러내면 이제 그냥 묶어놓은 게 보이는 거죠. 뭐 나는 그것도 깔끔하게 한다고 하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뭐. 아닌가요? 그거까지도 엄청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안 보이던데. 나 못하겠던데. 이게 안 되던데. 포트가 너무 많아갖고 묶기도 애매하고 이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뭐 그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방법 알려주세요. 방법이 있으면 배우게 배워서 저도 그렇게 하게요. 자, 이렇게 좀 잘라주고 또 좀 안 보이게 이렇게 돌려서 좀 잘 안 보이게. 그렇죠. 그럼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보이게 좀 뒤로 돌리고. 너무 세게 묶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고정될 정도만 꽉 묶으면은 이게 돌아가지도 않고 힘드니까 깔끔하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그래픽 카드에도 가리기도 하고 밑에니까 뭐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두 개를 살짝 묶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를 잘라주고 바로바로 저는 버립니다. 깔끔하게.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싫어요. 안 보이게 좀 이렇게 뒤로 돌려주고, 뒤로 돌려주고 그러면 조금 깔끔해 보이죠? 일단 뭐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됐고, 이거 맞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후면펜 ARGB인데 밑으로 빼자니 선이 안 예쁘게 나와서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서 위쪽에 있는 ARGB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LED 튜닝을 막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보면은 펜도 CPU 쿨러도 ARGB로 안 하시고 튜닝램 G스킬 거 이거를 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알아보신 바로는 AMD랑 굉장히 호환이 잘 된다 그렇게 알아보셔갖고 요것만 튜닝램만 ARGB가 들어오고 케이스 기본 펜 원래 ARGB 들어오는 거라 그렇게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는데 맞아, 이거를 잘 못 끼겠더라고요. 이게 눈이 안 보여갖고 힘은 못 주겠고 한 방에 안 들어가. 한 방에 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손에 감각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제가 문제인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여기 들어가니까 두 번째 슬롯, 그렇죠? 두 번째 슬롯 원래 미리 빼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는 방식이라 나중에 빼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빼는 방식이에요. 빼는 방식이라 막 뜯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위험했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잡고 해요. 잡고. 이 자석으로 당겨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메인보드 망가진 건 아닌데 무거운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혹시 몰라 이것 때문에 또 메인보드에 기스 나갖고 네,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야 되고요. 파워 장착을 해볼 거예요. 네, 파워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리 마무리하고 네, 그래픽카드 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네,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펜을 아래로 가게 해서 펜이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가게 해서 파워 서플라이 자리에 예쁘게 넣어주세요.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파워에 고정하라고 파워 서플라이 안에 구성품으로 나사가 들어있어요. 같은 나사도 많은데 구성품으로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멍에 맞춰서 세게 넣지 마시고 살짝만 박아주시고 에어컨은 여기 들어가. 요거는 여기에 장착을 해주시고 이제 살짝 꺾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파워 서플라이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고 화면을 이렇게 내리고 찍었어야 되는데 올리고 찍어버렸네요. 네, 하여튼 파워 장착이 완료됐어요. 자, 장시간에 선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보시면 깔끔하게 했죠. 네. 이게 파워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저분한 걸 다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 커버 조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거는 자 이제 컴퓨터 조립이 마무리됐고요. 네, 이렇게 크고 멋지고 고성능의 컴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멋있죠. 9070 XT XFX에만 딱 불 들어오네요. 네. 늦게까지 그래도 꼼꼼하게 조립 완료했고요. 내일 고객님이 수령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고 나중에 90이나 80으로 갈아타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때까지 문제없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